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뉴스입니다. 진해 웅동 레저단지 속보입니다.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따져보겠다는 이유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사업 정상화 시간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 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지난 3월입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즉시 처분을 수용했지만 창원시는 이에 반발했고 지난 11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는 30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정상화 기간과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해지 90일 안에 민간 사업자에게 줄 확정 투자비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또 산정된 확정 투자비는 석 달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 시행자 자격이 취소된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 25일까지 확정 투자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1,600억 원을 지불한 경남 마산 러브랜드 사업의 경우 소송에 따른 지연 이자만 542억 원, 진해 웅동 레저단지 민간 사업자는 1,800억 원의 차입금으로 인해 매년 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의 이 이자 비용이 확정 투자비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지만 민간 사업자는 포함된다는 입장. 법정 분쟁에서 민간 사업자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창원시가 제기한 소송 기간 또한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리는 입장이었는데 창원시에서는 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에 특히 창원시의 소송으로 대체 사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확정 투자비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웅동 레저단지 사업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소송 제기 이유를 KBS에 밝혔습니다. 또 지금 민간 사업자를 사업에서 배척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웅동 레저단지 관련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와 어민 반대에도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민 등 창원 시민이 아니라 골프장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체 사업 시행자를 빨리 공모해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창원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 설립을 다시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 조사와 후보지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학교 설립에 1,0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데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골프장만 개발된 진해 웅동 레저단지 225만 제곱미터 가운데 5만 6천 제곱미터의 용도는 국제학교. 2017년 창원시가 외국 학교 법인까지 유치했지만 경남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사업 무산에 이어 두 번째 무산이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약에 따라 창원시가 진해권 외국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합니다. 국제학교 설립 세 번째 시도입니다. 창원시는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통해 국제학교 성공,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제학교를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조사하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한 해 학비가 3, 4천만 원에 달하는 국제학교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반대합니다. 또 1,000억 원에 이르는 학교 설립 비용을 혈세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그것도 극소수 부유층 자녀 등을 위해 공공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교육 공공성과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다. 여기다 가까운 부산 명지지구에 2026년 문을 열 국제학교가 있어 학생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 승인권자인 박정훈 경남교육감이 이에 부정적인 것도 변수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국제학교 설립이 경남교육청 정책 방향과 맞지 않고 교육적 성찰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창원시에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국제학교의 다양한 운영 방안이 존재한다며 시민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면서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남 시군마다 지원하는 연령도 다르고 금액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이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줄지어선 사람들에 들이받는 1톤 화물차. 건물 주차장 벽을 충격한 뒤 건물에서 추락한 택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한 검정 SUV 차량까지. 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 이상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상남도 의회가 운전면허 반납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의 65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5만 명. 하지만 연간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실적은 2%에도 못 미치는 3, 4천 명입니다. 예산 부족은 물론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으로 경남 6개 시와 7개 군이 기본금액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천군은 15만 원, 거제 사천시, 함양군 20만 원, 고성군은 30만 원입니다. 시군별로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원 연령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김해시 등 5개 시군이 65살부터 지원하는데 창원시 등 12개 시군은 70살부터, 사천시는 75살부터 지원합니다. 금액과 연령의 차별이 운전면허 반납에 혼란을 주고 명예롭게 여기지도 않도록 한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고령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일된 면허 반납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와 시군,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도민 운전 문화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남의 올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5억 원. 지원 예산을 더 늘리는 노력과 함께 운전하지 않는 고령자가 이동에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경남의 거장을 만나다. 오늘은 2008년 5월 타계한 통영이 낳은 한국문학의 거목, 고 박경리 선생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 베스트셀러 소설가 공지영 작가와 함께 하동 평사리에서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힘을 느껴보시죠. 진정은 기자입니다. 집필기간 25년, 등장인물 700여 명의 원고지 3만여 장. 1969년 집필에 들어가 1994년 16권으로 완간한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는 하동 악양 평사리에서 시작해 평사리에서 끝이 납니다. 지리산이 품은 너른 들판, 경상도 방언을 쓰는 구한말 만석지기와 민초들의 삶, 그리고 광복까지 이어지는 민족의 한을 파노라마처럼 담아내고 싶었던 작가는 운명처럼 평사리를 만났습니다. 여기 지나가시다가 이걸 보고 여기쯤이면 지주가 있겠다. 그러면 갈등이 충분히 생겨서 대하소설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소설의 인기는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의 실제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익어가는 들판의 곡식에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은
쓰라린 마음에 못을 받기도 한다.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다 간 사람들 때문에. 작가가 태어나지도 살지도 않았던 소설 속 무대에 지나지 않는 평사리는 문학적 울림을 넘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까지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 이 나무, 돌, 꽃 이런 것들이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묘사한 그 삶에 관해서 이 자연과 함께 많이 생각해요, 여기서. 본명이 박금희인 작가의 고향은 통영입니다. 1955년 소설가 김동리가 지어준 필명 박경리로 등단한 뒤 50년 동안 고향을 찾지 않았지만 김약국의 딸들, 다시 등 소설 속의 통영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문학도 거기 있겠지. 자기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학. 그게 문학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나는 문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2008년 5월 폐암으로 눈을 감은 뒤에야 작가는 그리운 고향 바다 곁으로 돌아와 토지처럼 파란만장했던 소설 같은 80여 년생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올해 첫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창녕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창녕군 밭에서 양파를 수확한 뒤 쉬고 있다 쓰러진 중국 국적 44살 남성 노동자가 온열 질환 추정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41일 일찍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창녕군의 낮 최고 기온은 30.2도, 사고가 난 오후 4시 기온은 29.7도로 확인됐습니다. 창녕은 지난해에도 전국 첫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낙동강에서 올해 첫 녹조띠가 관측되면서 환경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어제 합천 창녕보 상류 우산리와 창녕 하만보 두 곳에서 녹조띠가 목격됐고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선 것으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녹조의 강도와 기간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동강 보호 수문 개방 등 녹조 저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남저수지 송영 들판에 대한 성토 계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송영 들판이 겨울철새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창원형 자연 농업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까지 맺은 곳이라며 창원시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 계획을 위반한 개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50cm 미만 농지 성토는 신고가 필요 없고 철새 서식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달에 최대 15만 원까지 10달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이거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만 19살에서 39살 사이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인 경남 바로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KB국민은행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정보 제공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는 오는 7월 가동하는 공간정보 플랫폼에 KB부동산 시세 정보와 전세가 비율 등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구축하는 공간정보 플랫폼에는 아파트와 연립 등의 시세 정보와 공시가격,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정보가 제공됩니다. 거창군이 위탁 운영하던 군립 노인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거창군은 병원 직원 40여 명을 고용 승계한 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